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리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밀리미터파의 개념과 특성, 개념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로,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가 굉장히 높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한다.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300GHz라는 거니까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한다는 거죠. 진동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진동수가 높다라는 것은 진동의 한 주기인 파장은 어떻게 했어요? 짧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밀리미터파라고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00GHz까지 가니까 주파수가 매우 높다 되는 말이 되겠죠. 자, 주파수가 매우 높다, 진동수가 매우 높다, 파장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직진성이 강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하니까 부딪혔을 때 반사되려는 성질이 강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있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러니까 수증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와 만나게 되면 에너지가 꺾인다고 했죠. 얘네가 흡수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뭡니까? 가용 대역 폭이 높다라고 해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 폭이 수용량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1mm파의 장점이 되겠죠. 밀리미터파의 장점이 한계를 보시면 밀리미터파의 가장 큰 장점은 파장이 짧다라는 거예요.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가 많다.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빈폭이 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전파에 진동수가 높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서 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대용량의 고용량의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유리하다. 그래서 고화질의 그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계는 뭐였어요? 특히나 직진성이 높은 거죠. 직진성이 높기 때문에 뚝뚝뚝 잘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기 감쇄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분 분자와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뺏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밀리미터파를 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갔어요? 우리가 학습 활동에서 봤을 때 그 뭐였죠? 기지국을 많이 건설하는 식으로 직진성이 강해서 뚝뚝 끊어지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었죠. 자, 밀리미터파의 응용을 볼까요? 밀리미터파가 요즘에는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 수요가 많아졌다. 그렇지, 누구나 다 대용량의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는데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3초 만에 가는 걸 원하지, 이것이 1시간 동안 걸리는 걸 누구나 원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0GHz 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가 커지는 거죠. 진동수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대역폭이 커지는 것이죠.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용량의 고용량의 고화질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자, 60GHz 대역에서는 뭐를 할 수 있었나요?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쓰였었죠.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과 공간 압축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고, 왜냐면 생으로 그거를 인코딩 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인코딩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야. 공간이 이제 비니까 그만큼. 그리고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코딩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상 신호가 바로바로 생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신호의 지연 같은 것도 없고요. 압축 기술을 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주파수가 커진 77GHz 대역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좀 더 직진성이 더 강하고요. 조금 더 고화질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화 정도였다면 77GHz 대역에서는 바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자율주행차에서 앞차를 스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
그리고 숫자가 좀 더 커지게 되니까 좀 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커지니까 주파수가 좀 더 커지게 되니까 직진성이 좀 더 강하게 되겠죠? 직진성이 조금 더 강하게 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햇빛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까지도 우리가 직진성을 사용해서 투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파수가 강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77GHz 대역에서는 차를 이제 스캔하는 정도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항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스캔하는 용도까지 쓰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직진성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주머니 속에 무기를 감추고 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투과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 탐지 용도로 쓰이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뒤에 문제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 마이크로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수이다. 마이크로파를 실험했나요? 아니죠. 이거 뭐 실험했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밀리미터파를 실험했죠. 밀리미터파. 이거는 마이크로파가 아니라 밀리미터파입니다. 자,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에너지 감쇄율이 낮아진다. 진동수가 많은 전파, 주파수가 높은 전파, 이거 뭡니까? 밀리미터파죠. 이거 에너지 감쇄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낮은 거 아니죠?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이다. 그렇다고 했죠. 자,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짧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서는 길다. 우리가 파장의 길이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머리말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장의 길이가 이제 뭐보다는 길다. 우리가 이제 앞에 볼까? 머리말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죠.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어디요?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길지만, 그렇지, 적외선 가시광선, 이게 이제 햇빛이죠. 이거보다는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거 연결해서 보신다면, 쭉 보신다면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에 비해서는 짧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5번을 볼까요? 밀리미터파는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미래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매진말 부분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기술로 점점 주목받고 있다.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족족 개발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거네요. 밀리미터파의 94GHz 대역은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데 쓰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했죠. 주파수가 더 높기 때문에 직진성이 더 높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물체까지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햇빛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까지 투과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거 뭐였어요? 바로 공항이나 은행에서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에서 쓰이고 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았죠?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진동수가 높아요. 그러면 한 중의 파장은 짧은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했으니까 이거 뭐 짧게 할게요. 자, 그리고 파장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진동이 가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뭐 어떻게 보인다고? 요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강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직진성이 크다. 밀리미터파는. 그 얘기는 전파라는 것은 파장이 짧아질수록 직진성이 커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밀리미터파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전파의 직진성이 클수록 장애물을 만났을 때 튕겨져 나가는 성질, 바로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강해지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처음에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군사용에 쓰였죠. 군사용에 쓰였다라는 예시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원래 마이크로파 신호를 썼는데 그 빈폭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잘 잡히더라. 다른 적진에게 잘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빈폭이 좁은, 그리고 진동수가 높은 밀리미터파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응용 사례다. 처음 사용된 예시다 한 부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처음에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처음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밀리미터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문제네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한다.
앞에 나와 있죠?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거 맞는 게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여기 나와 있죠? 30에서 300GHz의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우리가 밀리미터파라고 한다. 2번은 맞겠죠?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해서 밀리미터파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하게 붙여졌으며 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사용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거였죠.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이거 5G 통신, 5 제너레이션 통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밀리미터파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신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용돼야겠다, 핸드폰에 써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기술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뭐 있었어요? 앞에 전방차 스캔해가지고 가는 거. 이제 그런 기술의 밀리미터파가 사용이 되면서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이제 본문에 나오죠.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적외선에 비해서 파장이 짧고요. 적외선은 우리 햇빛이에요. 햇빛에 비해서 파장이 짧고요. 그러니까 파장에 관련된 걸 물어봤네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길다. 우리가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햇빛에 비해서 파장이 길지만 어때요?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시면 적외선에 비해서 파장이 긴 것이 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6번을 볼까요? 다음은 빛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우리 딱 봐도 이제 이거 뭐예요? 빛의 직진성에 관련된 실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 개의 삼각형 구멍에 뚫린 판에 한 개의 전구를 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전구를 켜고 빛을 쐈더니 한 개의 이렇게 세모가 생겼어요.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이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또 뚫려져 있는 삼각형 구멍에 두 개의 전구를 켰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빛이요 중첩됐다라면 하나의 커다란 삼각형이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됐어요? 빛이 쏜 대로 이렇게 같이 쐈지만 결국 각자 따로따로의 방향대로 세모가 생겼죠. 그래서 그 스크린에 두 개의 삼각형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걸 봤을 때 빛은 섞이지 않고요. 섞였으면 커다란 삼각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가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더라를 보여주는 빛의 직진성에 관련된 실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건데 이제 보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마이크로파 신호를 썼다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빈폭이 더 좁은 이제 밀리미터파를 썼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의 관계고 파장이 짧아지면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고 직진성이 커지게 되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 때로는 성질이 강해진다 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요. 시대의 빈폭이 넓어지면서 바닥에 형성되는 모양을 서로 중첩돼서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줬던 거 그것을 암기해버리라고 했죠. 주파수가 넓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진동수가 높다라고 했죠. 진동수가 높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한 주기의 파장은 짧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진동을 많이 하니까 겉에서 멀리서 볼 때는 직진성이 크다라고 했죠. 직진성이 크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사되어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뭐 있었습니까? 직진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신호의 빔폭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파장이 길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 그러면 빔폭이 넓어져서 중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파장이 짧고 직진성이 높으면 빔폭이 짧다. 빔폭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죠.
볼까요?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마이크로파 레이더에 비해서 주파수가 더 높으므로 신호의 빈폭이 좁다. 왜냐면 우리가 빈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했죠. 마이크로파 레이더를 썼더니 빈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빈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해서 쓴 게 밀리미터파였죠. 그러니까 밀리미터파가 마이크로파 레이더보다 주파수가 더 높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빈폭이 더 짧은 걸 썼다라는 것은 바로 더욱더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겠죠. 마이크로파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비해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신호의 직진성이 약하다. 파장과 이제 직진성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이크로파 레이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빈폭이 넓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장이 더 20GHz밖에 안 돼요. 딱 보시면. 그래서 마이크로파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비해서 파장이 긴 거야. 그러니까 직진성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빈폭이 넓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크로파 레이더가 빈폭이 넓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하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요거 글 있죠. 요거를 그냥 이해하면서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레이더에 비해서 신호가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 보시면 마이크로파 레이더를 썼더니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썼더니 마이크로파 레이더에 비해서 빈폭이 더 좁아서 적에게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빈폭이 더 좁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빈폭이랑 우리가 직진성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밀리미터파가 직진성이 더 크구나. 왜냐면 보시면 빈폭이 더 좁다고 했죠? 빈폭이 좁다. 그러면 직진성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직진성이 크구나 이렇게. 또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큰 것은 뭐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밀리미터파가 큰 것이죠. 왜냐하면 직진성이 크잖아요. 훨씬 더 마이크로파보다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마이크로파 레이더보다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더 강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니까 틀린 거. 자, 마이크로파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비해서 신호의 빈폭이 넓기 때문에 신호의 빈폭이 넓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호가 서로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신호의 중첩이랑 우리가 빈폭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빈폭이 넓어지게 되면 신호가 더욱더 중첩돼서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빈폭이 넓게 되면 신호가 중첩이 돼서 우리가 신호가 서로 중첩될 가능성이 더 높구나라는 걸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을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파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출발지에서 이제 매질,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중간자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도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을 볼까요? 전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디귿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전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이 줄어든다. 여기 나와 있죠. 전파의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많은 전파다.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좀 더 이제 산소 분자에 흡수되는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착지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2번을 볼까요? 자, 기역에서 출발한 전파의 일부 신호는 도착지에서 열로 변해서 산소 분자에 흡수된다.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매질을 통과해서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가 되고요. 흡수된 전자파가 열로 변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파의 일부 신호가 열로 변해서 산소 분자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산소의 분자에 흡수돼서 그것이 열로 변한다. 이게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니은 매질에 포함된 산소 분자 양에 따라서 도착지에 도달하는 전파의 신호 크기가 달라진다. 그렇지? 산소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 감소율이 높겠죠. 자, 그래서 산소 분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출발지에서 60GHz 대역의 전파를 보낼 경우 별도의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60GHz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을 경우에 어떤다고 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맞네요. 자, 밀리미터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바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도 되게 중요하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왜? 바로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크고
크고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지는 거야. 직진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대기 감쇄 특성, 그리고 산소 분자 흡수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뚝뚝뚝 끊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맞네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2번을 2번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눌러주라고 그랬네. 갑자기 버튼처럼. 자,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밀리미터파가 우리 삶에 기여한 바 언급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 없을까? 자, 부정적인 영향 없을까요? 우리가 말했죠. 밀리미터파는 특히나 먼 거리로 데이터 전송하는데 어렵더라.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파의 한계로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계는 없을까? 직진성이나 대기 감쇄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계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밀리미터파는 파장이 짧아서 안테나를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 걸까? 그래서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이제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 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밀리미터파가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데 그렇죠. 60GHz, 뭐 77, 94 이렇게 있는데 60GHz 대역 외에 다른 대역에는 어떻게 활용될까? 우리가 이제 진짜 그 교과서 원문에서는 60GHz, 77, 94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여기서 60GHz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역은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밀리미터파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게 된 계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밀리미터파를 다양하게 활용되게 되었을까? 자, 밀리미터파가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게 된 계기 없었는데요. 뭐 이런 거 찾을 수 없었나요? 찾을 수가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밀리미터파는 여기 나와 있네.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고품 여기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의 부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요즘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에 전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밀리미터파는 점점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나와 있죠. 자, 여기가 계기가 나와 있네요. 근데 왜 계기가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찾는 것은 위에 없는 걸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거죠. 결국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와 윗글을 참고하여 A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아 멀리 갈 수 있다. 그 학습활동에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낮게 되면 이제 진동수가 짧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더 전파하게 휘어서 갈 수 있는 그 성질이 큰 거니까 장애물을 잘 피해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잘 안 끊어진다는 거야, 전파가. 그래서 지하도,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에서 끊어지는 일도 줄어든다. 그러나 낮은 주파수를 휴대전화의 용으로 쓰기에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적이고 대역폭이 크지 않아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휴대전화 통신용 전파로 높은 주파수의 밀리미터파가 부상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써주시면 되겠죠.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고 싶다? 대역폭이 이제 큰 거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고요. 쓸 수 있는 가용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별도의 케이블이나 압축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신용 전파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뭐 압축 기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기술, 최신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거 참 재밌죠? 나 재밌었는데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술이니까 아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뒤쪽에 우리 시대 그리는 거 있죠? 자,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에서요. 예덕선생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덕선생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